야, 독해 연습 1강 7, 8, 9번 중에서 7번이야. 여기 깜빡하고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해석 자체 아직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There are two classic problems that give us mathematically proper way. 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는 두 가지 전통적인 문제가 있대. 근데 무슨 방식이냐면 우연의 일치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식이지. 코인스턴스가 우연의 일치니까. One is counterintuitive. 얘가 직관적이냐? 직관적인 문제, 난제인데 반직관적인지 counterintuitive니까 반직관적인 난제가 뭐냐? 생일 문제. 생일 문제가 뭐냐? 우리한테 23명의 사람들이 있는 집단의 확률이고 이분은 평평한이라는 뜻이라서 50% 양쪽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이 50% 이상이래. 무슨 확률이? Two people in the group will have the same birthday. 여기 그쯤 되는 거 아니야? 12, 13, 14, 15, 16, 아까 21네? 그러니까 23명이 있으면 2명이 똑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50% 이상이래.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반직관적이라는 거잖아. 아니 1년에 365일 하냐? 빨리 얘기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 한다며. 23명 중에 23명이 모여있을 때 그 중에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50%가 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응? 내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는 재미나이 얘기로는 그 2명이 생일이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사건 문제 알지? 그러니까 한 명의 생일은 365분의 365잖아. 한 명이 있을 때 생일이 어디에 놓여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사건이 뭐야? 이 23명의 생일이 하나도 똑같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1에서 그걸 빼라는 얘기잖아. 맞아? 23명 중에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걸 구하면 어려우니까 23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두 번째 사람은 365분의 첫 번째 사람하고 달라야 되니까 364네. 그 다음에 23번째 사람은 365분의 365-22 그러니까 얼마야? 34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0.507이 나온대. 야, 근데 이게 말이 되나? 365명인데 그 중에 23명 중에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5할이 넘는다는 거야. 0.507인가 나온대. 너무 반직관적이지 않나? 이게 반직관적인 이유는 재미나의 설명으로는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했을 때 493인가 나온다는 거야. 0.493. 그러니까 여사건이니까 1에서 0.493을 빼니까 0.507인가 나온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왜 반직관적이냐?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1년에 365일인데 내 생일이 10월 26일이거든? 그러면 23명 중에 10월 26일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낮잖아. 365분의 23인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어떻게 50%가 넘어? 택도 없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랑 같은 쟤랑 같은 걔랑 얘가 같은 이렇게 해서 조합이 몇 개 나온다더라? 23명 가지고 둘씩 짝지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이 몇 개 나온다더라? 야, 몇 개야? 이렇게 하던데? C 해가지고 23, 2 뭐 이렇게? 몇 개 나오는 거야? 야 끄덕거리지 마. 알아? 얼마야 그래서?
얼마? 그래? 그러니까 이 조합의 개수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 와중에 맞을 확률은 그 50% 이상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505가 아니 저 0.505가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씨 나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계산을 내가 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무튼 50% 넘는 거 맞대. 50% 넘는 거 맞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랑 생일이 같을 확률이라고 머릿속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 고작 23형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50%가 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계산상은 그렇게 나온대. 아휴 불편해 씨. The other is the monkey problem. 두 번째는 원숭이 문제인데 얘는 뭐냐? 만약에 이 주어진다면이지 기분이니까 충분히 많은 시간의 양이 주어진다면 원숭이가 뭐 하고 있어? 무작위로 hitting the keys of 컴퓨터 키보드. 원숭이한테 컴퓨터 키보드를 주고서 랜덤으로 막 아무거나 치게 한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셰익스피어의 소넷의 첫 줄. 소넷이 뭔지 나도 몰라. 이거 나오나? 안 나오네. 됐어. 몰라. 어쨌든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의 첫 줄을 타이핑하는 게 가능할까? 무작위로 해서 무작위로 눌러가지고 가능하니? 가능하지. 왜? 여기서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 충분히 많은 양의 시간을 준다면. 그러니까 한 번 얘가 원숭이가 지가 뭘 알아?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알아? 키보드도 모르는데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치는데 한 번 해가지고 이 셰익스피어의 첫 소절을 타이핑한다고? 말도 안 되지.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지만 1억 번을 시키면 여기 첫 줄이라 그랬잖아? 첫 줄이니까 타이핑한 개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 이 제미나이는 실제로 셰익스피어 소넷의 첫 줄이 뭔지 나한테 알려주기도 했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셰익스피어 작품 전체를 똑같이 타이핑할 확률 어마어마하게 낮지. 근데 한 줄 정도라면 랜덤으로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는 along with는 함께라 그랬어. 그냥 the law of large number 다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 그 다음에 theory of hidden variable 숨겨진 변수의 이론. 그리고 truly large number 뭐야 씨. 아까는 large numbers였고 이번엔 truly large numbers야? 이것들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해를 준대. 뭐에 대한? Why coincidences happen far more frequently. 우연의 일치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이것도 내가 물어봤었는데 폰으로 녹화하니까 내가 지금 제미나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 얘 Laws of Large Numbers라는 게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얘는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는 제미나이 설명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가 되면 이 0에 수렴하는 확률, 0에 가까운 확률도 언젠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원숭이 얘기인 거지. 원숭이한테 1억 번을 타이핑을 시키면 이거 그 안에 이거 한번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히든 버라이블 티오리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그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없잖아. 숨겨진 변수가 존재하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종석이를 우연히 마주쳤어. 우연의 일치인가?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실제로 종석이가 그날 해야 되는 일정과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란 변수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정과 뭐 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목적지 가는 과정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하다 보면은 종석이랑 나랑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이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한데 근데 사람이 그 많은 변수를 다 고려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종석이 널 만나 야 이거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이런다는 거야. 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문이 뭘 하려고 이 글을 쓴 건지를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지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중간에 뭐 반직관적인 것도 나오고 모르는 법칙도 나오고 이러니까 지문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우연의 일치가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걸 수도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수학자의 글이었어. 된 거야? 된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그 다음에 더 레스트 로 마지막 법칙 바로 truly large numbers의 법칙은 philosophical adage 여기 밑에 나와있지 격언이라고 뭔 말이야 이건 또 in a nutshell 간단히 말해서는 뜻이래. It tells us that if there is any likelihood that something could happen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이 가능성이 no matter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 no matter how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가능성이 0.0001%라고 하더라도 bound to happen at some time 언젠가는 일어나게 돼 있다. bound란 단어는 bind의 과거 분사니까 묶여 있다는 뜻이야. 일어나는 것이 묶여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It's not a theorem that can be proven. 증명할 수 있는 정리는 아니지만 결국에 I use the phrase bound to happen, which is as ambiguous as any phrase can be. 이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뭘 준다? 답이 2번에 How common coincidences are.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흔한 것인지를 보여준대. 뭐? 우연의 일치가 흔하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우연의 일치라는 게 수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꽤 많다.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대비를 1, 2학년 때 나랑 해봤던 친구들 또는 지금 수능 특강 영어 가지고 시험 대비 할 때 내가 색칠하는 거 있잖아. 그 내가 야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 적중하나? 꽤 적중해. 왜? 많이 색칠하거든. 내가 한 2개 얘기하고 야 이거 나올 가능성 높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적중하면 어유 그럼 초명강사지.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은근 적중하거든. 왜? 엄청 많이 색칠해놓잖아. 여러분들 시험 범위 한 5,000개를 내가 찍어주고서 야 이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맞추지 않을까? 그런 얘기야 그냥. 됐지? 에이 8번은 지문이 막 엄청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불친절해요. 8번은 뭐가 불친절하냐? The phrase image scannings이라고 하는 이 어구는 refers to the cognitive process, 인지적 과정을 언급한대. 어떤 과정이냐? That operate on visual mental image when a person moves his or her attention across imagined object. 가상의 물체를 가로질러서 주의력을 옮길 때 멘탈 이미지, 비주얼 멘탈 이미지에 작동하는 인지적 과정. 그러니까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컴퓨터 이미지 스캔하는 걸 떠올리지만 얘는 아니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 글의 소재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 비주얼 멘탈 이미지를 가지고 주의력을 옮길 때 뭐 하는 거니 지금? 실험이 나오지? The first image scanning paradigm was designed to investigate. 조사하기 위해 설계됐대. 뭐를? 얘가 공간적인이지? 프로퍼티는 특성, 이미지의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됐대. In the original experiment, 원래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암기를 했어. 그림을. 뭐에 대한? elongated object, 길쭉한 물체에 대한. 예를 들면 탑 그림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서 야 이거 외워라. 응?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탁을 받았대. 뭐 하라고? 시각화하라고. one of the object. 니네 방금 전에 외웠던 탑 그림 떠올려봐. 이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to focus at one of its end.
of the and 잘못 내렸구나. For example, the bottom of the tower. 자, 여러분들은 실험 참가자야. 내가 실험을 주관하는 이 연구자고.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탑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외우세요. 그래서 니네가 열심히 보면서 저기는 저게 있고 저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쭉 외우고 있어. 그 다음에 그림을 없애고 자 머릿속에서 떠올리세요. 방금 외웠던 그림 떠올리세요 하고 머릿속에서 이 탑 그림을 떠올리고 있어. 그리고 나서 탑 아래쪽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아우 더워. 아우. 마지막으로 좀 끄자.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이름을 들었어. 어떤 특징에. 됐어? 그 물체 위에 있었던 예를 들면 깃발. 응? 여러분들이 봤던 그 그림 속에 깃발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깃발이 실제로 존재했어. 어디에? 탑 꼭대기에.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까 외웠던 그림을 떠올리라고 하면서 탑의 아래쪽에 역시 재미나이한테 얘기해서 이 원래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탑의 아래쪽에 입구가 있대. 입구가 있고 그 맨 꼭대기에 깃발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깃발이라는 이름을 들었어. 그리고 깃발을 찾으세요 라고 한 거지. 깃발 어디 있다고? 맨 위에. 근데 지금 니네 어디 보고 있었어? 맨 아래쪽. 됐지? 그랬을 때 참가자들이 지시를 받지 않았어. 뭐 하라고? 스캔 their image 하라고. 스캔한다는 게 뭐야? 아래에서 위로 쭉 훑어보는 거잖아.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보거나. 근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아래쪽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저 맨 위에 있는 깃발을 찾으세요 하니까 아래에서 위로 쭉 훑는 거지 지금. 이게 스캔인데 자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냥 깃발 찾아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나왔잖아. Focus on the original location. 아유 불친절해. 여기가 아래쪽이야 아래쪽. 아래쪽에 집중을 하다가 그 다음에 프로브가 전달될 때까지. 프로브가 뭐야? 탐사어? 탐사어가 뭐야? 깃발.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자극이라고 돼 있고 탐사, 찾으라는 거잖아. 깃발 찾으라고 했잖아. 깃발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그때 가서 깃발을 찾으세요. 된 거야? 그리고 나서 and then to focus on the named part of feature. 깃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깃발 쳐다보라고. 니네 머릿속에서. 아이씨 불편하게 써놨어. 그리고 they press one button when they had focus on the named part. 깃발에 초점을 맞추면 버튼 왼쪽 버튼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버튼 오른쪽에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찾는데 실패하면 파란색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했는데 The critical finding was that response times increased linearly. linearly 선형적으로란 뜻이 with increasing distance from the focus point to the named part of the object. 포커스 포인트가 어디야? 아래쪽에 집중하라 그랬어. 그리고 named part는 어디야? 깃발. 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했대. 이것도 난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거리가 증가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렸다라는 뜻이잖아. 아니 거리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서 찍은 10m짜리 탑과 아까 내가 처음에 보여줘 니네한테 외우라고 했던 그 사진 얘기하는 거야. 가까이서 찍었던 10m짜리 탑의 사진과 멀리서 찍은 100m짜리 탑의 사진은 크기가 같은 거 아닌가? 아니 이걸 어떻게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지? 그림인데? 실제 탑이 아니고 탑 그림을 보여준 거잖아. 그런데 이 실험은 실제로 이렇게 됐던 거래. 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이
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입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깃발이 걸려 있고 여기에 중간에 창문이 있대.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아래쪽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했지. 그 니네가 여기 그림을 보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머릿속에 니네가 외웠던 그림을. 자 아까 봤던 그림에서 창문 있죠. 창문 찾으세요 라고 한 거야. 깃발이 아니고 두 가지란 건데 여기는 깃발만 나왔을 뿐이고 먼저 창문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맞아 여기 있었어 하는데 저 반응 시간이 1초 걸렸어. 창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근데 깃발을 찾으세요 하니까 2초 걸리네. 이 얘기지. 된 거야? 된 거야? 그래서 뭘 할 수 있니? 실제로 이 사진 속의 입구에서부터 창문까지, 입구에서부터까지 깃발까지 거리가 더 멀잖아. 창문보다 깃발이 더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이걸 딱 떠올려도 실제 거리가 더 멀더라. 그러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말인 거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This finding was taken as evidence.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 Distance as traversed by image scanning. 이미지 스캐닝에 의해서 가로질러지는 이 거리가 진정으로, genuinely가 진정으로 비주얼 멘탈 이미지 속에 나타내졌다. 아이씨. 이 실험은 사실 되게 유명한 실험이라 하더라고. 근데 어떤 목적의 실험이었냐면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 멘탈 이미지가 그 데이터화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실제 이 그래픽화 되어 있느냐 이거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대. 그 실제로 이게 1978년도인가 있었던 실험인데 1970년대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이 컴퓨터가 막 나와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 컴퓨터의 저장 장치 속에 있는 기억과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 이미지가 동일한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어 있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실험을 하는 참가자인 여러분들한테 자 아래쪽에 집중하다가 위쪽 가서 탑을 찾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 니네가 외웠던 이 그래픽에 대한 정보만을 물어보는 그런 테스트였다면 시간이 달라지지 않아. 근데 아래쪽에 집중하고 있다가 깃발 찾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밑에부터 위로 쭉 올라갔다는 얘기지.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를 상상을 아까 외웠던 걸 아래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창문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멀리 있는 깃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상상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고 컴퓨터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으면 그림 파일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읽게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쓱 보니? 아니지. 컴퓨터는 그냥 그 자체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야. 근데 사람의 상상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쓱 보더라는 거지. 이걸 알기 위한 실험이었대. 이걸 알기 위해. 그래서 나는 이 실험을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재미나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내가 끄덕거릴 만한 답은 안 줬는데 예를 들면 그 얘기 하나 있더라고. 저기 누구야 스키 선수들이 이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 실제로 이 코스를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이 코스를 다 외우잖아. 아 여기쯤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야 되고 여기쯤에서 울퉁불퉁한 데가 있고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이걸 다 외우잖아. 전문 선수들이니까 대회에 나간 선수들이니까 아 이거 한번 타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코스를 외우면서 전략을 짠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 코스에서 내가 계속 훈련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내려오는 그 코스를 타고 내려오는 시간하고 실제로 이 선수가 그 코스에서 실제로 스킬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 거의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때 이 이미지를
쭉 그 실제 이 공간 속을 탐험하듯이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니네 어렸을 때 살던 집 떠올려봐 하면 우리가 그 떠올리잖아.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의 기억과 이 상상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그 부산물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뭔가 아까 읽을 때만 해도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가짜라는 거지. 가짜라는 거. 근데 이걸 통해서 가짜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는 거야. 실제로 사람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쭉 하잖아.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이씨,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이 독해 연습. 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가지고 저 8번 지문을 가지고 재민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계속 들었던 궁금증이 이거였어. 아니, 야, 니네 머릿속에 그림 떠올려봐. 그러면 그림 떠올리잖아. 당연히 사람의 상상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의미 있었던 실험. 이 의미 없는 중요한 얘기 아닌가? 내가 사실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버튼을 누르잖아. 깃발 찾으세요 하면 깃발을 찾으면 버튼을 누르고 깃발을 안 찾으면은 못 찾았으면은 다른 버튼을 누르라고 돼 있잖아. 왜 이랬을까? 이게 난 궁금했어. 그냥 깃발 찾고 나서 눌러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실패했을 때 버튼을 왜 누르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깃발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면 시간이 더 늘어나잖아. 이 사람이 입증하고 싶었던 게 거리가 멀면 시간도 늘어난다. 이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면 야, 찾고 나서야 눌러. 다른 버튼을 주지 말고 그냥 찾으면 눌러. 이렇게만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대로 이걸 못 찾은 애는 한 10분 걸려서 버튼을 누르는 상황도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극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을까? 창문까지 찾을 때는 5초 만에 끝났는데 깃발을 찾으라니까 10분이 걸렸네? 더 드라마틱하지 않나?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대. 이게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거였대. 무슨 말이냐면 깃발 찾으세요 했는데 깃발을 까먹은 애도 있잖아. 깃발을 까먹은 애도. 사진을 외우라고 했는데 깃발을 물어볼 줄 몰랐지 이래가지고 다른 것만 집중해서 봤던 애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 애를 걸러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물리적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까먹어서 깃발 어딨지? 깃발 이런 애들은 걸러내야 되거든. 까먹어서 오래 걸린 애들은. 멀어서 오래 걸린 거 집중해야 되니까 까먹어서 오래 걸린 애는 빼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실패했을 때 또 다른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가 나온 거라 하더라고. 9번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빈칸이 첫 줄에 있으니까 좀 피곤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거 소셜미디어가 빈칸이래. is a significant milestone 이정표라는 거지. that enabled it to become platform for organization. 조직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소셜미디어가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 with friends and family 카톡이나 인스타 DM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됐었는데 그런데 with the popularity of some platform 인스타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셜미디어가 has turned into a vital tool for business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됐는데 제품을 온라인에서 팔 인스타에 광고 있어 없어? 엄청 많아. 그리고 내가 좀 전에 쿠팡에서 검색해본 제품이 왜 자꾸 뜨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소셜미디어가 이제는 사용된대. 사업체들이 프로모트하도록 제품을 홍보하는 거지. 그리고 뭐 한다고? Provide direct shopping option for buyer. 직접 쇼핑. 인스타 난 광고를 한 번도 안 눌러봐서 모르는데 인스타에 광고 누르면 그 구매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니? 그래? 유튜브에서 나 물건 사본 적은 있어. 유튜브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꾸 물건 사는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또 다른 방법인데 소셜미디어가 플랫폼 포 비즈니스. 계속 이 얘기네. 소셜미디어로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네. 됐지?
인플루언서들은 those users who have a sizable social media following,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인식된데 as authorities or thought leader, 권위란 뜻이지, 또는 사고의 지도자,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그런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비즈니스들에게 reach the user follower, 이 여기 유저는 인플루언서를 얘기하는 거야.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현이를 모르는데 여기 인플루언서 나윤이가 있네? 정현이가 나윤이와 팔로우니까 내가 나윤이를 이용해서 광고하면 정현이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아니 다 아는 얘기잖아. 다 아는 얘기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래. 2번.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변형. 된 거지? 아 내용이 너무 쉬웠어 얘는. 끝.